안녕하십니까, 문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됐고 그런 시대가 왔죠. 네, 맞습니다. 오죽하면 스몬비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의 문화, 기능 이런 것들을 낱낱이 샅샅이 파헤쳐줄 전문가를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A부터 Z까지 스마트폰을 샅샅이 알려주실 디딤돌 통신의 백종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KT 출신의 스마트폰 전문가 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아는 만큼 보람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SNS 소통연구소 고양시 지국장이자 디딤돌 통신이라는 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백종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는 이렇게 합리적인 스마트폰 구입 방법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상식이 될 만한 내용 하나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KT, T월드, U+, 이렇게 통신사 직영 매장이 로고가 들어가 있는 통신 매장이 있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로고들이 혼합 형태로 되어 있는 보통 판매점이라고 부르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이 매장들의 차이점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서 가장 먼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위쪽에 있는 통신사의 로고만 들어있는 직영 매장들은 그 해당 통신사의 전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회사의 그동안 사용한 내역도 조회해가면서 훨씬 자세한 상담이 좀 가능하고요. 단점이라면 반대로 또 그 회사의 상품만, 요금제만 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점은 3사의 여러 요금제와 단말기, 상품들을 볼 수 있지만 그 전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매장들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약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를 한 장을 쓰다 보니까 내가 계약을 한 건을 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계약은 두 건입니다. 이런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할부 계약이 보통 하나가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통신사에서 요금제를 약정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계약이 또 한 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 건의 계약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내가 정확히 부담을 하고 있는 매월 통신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구분을 명확히 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결제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할부로 하게 되면 5.9%의 할부 이자를 일단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는 통신비와 같이 결합을 해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확히 이 기계를 얼마에 구입했는지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일시불로 추천하는 결제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요금제는 보통 24개월 약정을 하게 되는데 중고폰을 구입하시거나 또는 24개월을 이미 사용한 기기를 약정하시는 경우는 12개월도 약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24개월 이후에 1년 단위 약정을 통해서 25% 요금 할인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통신사에 계약을 하실 때 주의할 내용들을 오늘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많이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전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교체하세요, 이런 서비스에 가입하세요라는 권유 전화를 많이 받으실 텐데 제가 상담을 직접 하다 보면 앞에서 계산기로 요금을 일일이 계산을 해드리고 계약서에 써드리는데도 다음날 다시 만나서 그 계약 내용이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 내용을 전화로 내가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안내하는 쪽에서는 그걸 녹취를 다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녹취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교체하세요, 이런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라고 하는 전화는 가급적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구입하는 이 기계의 정확한 그 할부 원금, 그리고 이 기계를 내가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할부 계약을 몇 개월 내 하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도 이 스마트폰을 2년 지나면 내가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고 남은 할부금을 다 없애고 좋은 조건에 또 새로운 계약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는데, 잘 모르는 매장에서 아들이 핸드폰 계약하러 간다고 해서 옆에 계시다가 같이 계약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을 했는데 이 중고폰은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또 기존의 할부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새 단말기까지 바가지 있어서 구입을 하다 보니 200만 원이 넘는 거의 사기 수준의 계약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확히 내가 이 스마트폰을 얼마에 구입을 하는 건지, 나의 할부 기간은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는 스마트폰을 계약할 때 내가 가입하는 요금제가 대부분 무료 통화 몇 분, 무료 문자 몇 건, 이렇게 많이 요금제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요즘에는 33,000원 요금이면 그 이상 요금제들은 통화, 문자가 기본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한 달에 사용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적게는 2만 원대, 3만 원대부터 더 높은 무제한 요금제까지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사용하는 데이터 사용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의외로 저는 민감하게 꼭 점검을 해보시라 말씀드리는데 고객분들은 의외로 놓치는 부분입니다. 아빠는 SK에, 엄마는 KT에, 애들은 알뜰폰에, 이렇게 또 인터넷은 다른 회사에, 이러다 보면 의외로 이 가족들이 한 통신사로 또 인터넷까지 결합을 해서 사용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할인이 몇만 원입니다. 이걸 매달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 고객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 어떤 게 가장 비싼 것 같으세요? 요즘 아마 냉장고를 많이 먼저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냉장고 한번 구입하시면 적어도 5년, 더 길게도 사용하시는 걸 생각하면 이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구입하실 때 내가 구입하는 기계값과 요금제를 항상 점검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단말기 보험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갈수록 고가의 단말기들이 나오다 보니 적어도 제가 추천드리는 건 6개월, 내가 구입하는 2년, 3년의 할부 계약 전에 초기 6개월 정도는 단말기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꼭 내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분실했을 때, 또 파손했을 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기 때문에 단말기 보험은 6개월 정도는 유지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제휴카드 할인 혜택입니다. 요즘 나오는 제휴카드 상품들이 굉장히 좋아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이용을 하시면 매월 15,000원 이상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자 제가 꼭 당부드리는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팁이니까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4년 넘게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쳐 드리거나 또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곳을 찾아가서 스마트폰 관련된 교육을 할 때 꼭 말씀드리는 키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 언제든지 분실할 수 있다라고, 또는 크게 파손이 돼서 내가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좀 겁을 주는 것 같아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내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구글의 동기화 또는 삼성의 백업, 네이버 마이박스라는 어플들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평소에 백업을 해두시면 갑작스럽게 내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크게 파손이 되었을 때도 내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가능하면 서로 호환이 되는 어플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만 해도 스마트폰 2개에 노트북에 집에도 컴퓨터가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2개를 사용을 하면서 양쪽 스마트폰의 일정 관리라든가 메모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스마트폰에서만 수정을 해도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같은 내용이 동기화가 돼서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또는 여러 PC, 노트북을 써도 데이터가 공유가 되고 평소에 백업이 돼서 굉장히 내 데이터를 관리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또 여러 어플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 어플에서는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어떻게 만들었지 하면서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이버 회사에서 만든 어플들을 몇 가지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어플들은 네이버 보통 쓰시는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기억하시면 다 같이 호환이 되게 쓸 수 있어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디지털 소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습이 제가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어르신들과 함께 스마트폰 강의를 했던 사진,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역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2017년 말쯤에 이렇게 4분을 모시고 첫 수업을 했었고요. 나중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저 혼자 일일이 안내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딸들, 친구들, 또 후배들을 이렇게 오게 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도 많이 또 적립을 할 수 있었고요. 어르신들은 손자 같은 아이들한테 편하게 스마트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리 지역 신문에도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가 봉사 점수를 하기 위해서 그 소감문을 한번 받아봤는데 정말 저도 생각 못했던 감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어떤 걸 가르쳐 드리면 도움이 될지 알게 됐어요. 이런 걸 가르쳐 드리니까 너무 뿌듯했어요. 스마트폰 자꾸 한다고 엄마한테 야단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봉사활동하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보통 스마트폰 하면 어르신들은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황하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구석에 가서 게임하는 모습들을 많이 연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같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히려 소통하는 현장을 많이 보게 돼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 지역에서 또 우리 학생들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고양시에서 이 스마트폰 수업을 4년째 진행하다가 이런 자원봉사 사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추석 열차를 탔더니 젊은이는 열차를 앉아서 가고 어르신들은 서서 가더라 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짐작이 되시나요? 요즘 KTX의 예매가 98%가 코레일톡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을 예약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미리미리 예약해서 KTX를 이용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예전처럼 서울역에 용산역에 가서 내가 줄을 선다고 해도 KTX 이용을 못 하시는 거죠. KTX만 그럴까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은행의 번호표도 미리 뽑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실 스마트폰에 스마트 뱅킹 어플만 잘 이용을 해도 나의 시간도 줄이고 또 은행에 직접 가서 여러 업무를 보면서 내게 되는 수수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나는 KTX 탈 일이 없고 은행 이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크게 상관없다? 이건 어떨까요? 세계적인 유튜버시죠. 구독자만 145만쯤 되시는 박말래 할머니가 TV에 한번 나와서 이런 멘트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가서 무인 주문기만, 주문받는 사람 없고 무인 주문기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우린 기계만 있으면 바로 나와버려. 아니 어떻게 안 먹고 말지. 요즘에 햄버거 가게, 쌀국수집 갈수록 키오스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키오스크에 적응을 하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기도 하면서 그런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 제가 몇 가지 유용한 어플들 또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각자 스마트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알려드리는 기능, 이런 기능이 있어서 무릎을 치실 겁니다, 아마도. 자, 이 스마트폰에 요즘에 문자, 카카오톡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제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적응을 하시고 어플도 사용하고 하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자판 입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자,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에 이렇게 내가 자판을 입력하기 위해서 터치를 해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판 위에 마이크가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실습 한번 해보시죠. 그 자판 위에 마이크를 한번 누르시고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스마트폰에 대고 조금은 또박또박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의외로 그 스마트폰이 오타자도 없이 틀리지도 않고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받아 써주는 걸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어? 아마 무릎을 치신 분들 벌써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내가 내 스마트폰에 이 기능을 자주 이용할수록 음성인식의 정확도도 높아지고 또 적응도 하게 되니까요. 스마트폰 카톡이나 문자 입력하실 때 자주 한번 이용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딜 가나 QR코드 인증을 많이들 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때마다 인증 문자 받아가지고 하느라고 한참 서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흔들어서 인증을 하시기도 하는데 굉장히 편한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 스마트폰에 대부분 있는 위젯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바탕화면을 길게 눌러서 이 위젯 화면을 띄우고요. 거기에서 카카오톡 검색을 하시면 QR코드 체크인이라고 어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하나 실행을 시켜서 바탕화면에 꺼내 놓으시면 인증을 하라는 그 QR코드 할 때 그 어플만 한번 터치하시고 바로 인증하시면 기존에 인증받으랴 또 뭐 스마트폰 흔들어 가면서 인증하셨던 것보다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요즘 여기저기 인증받아야 될 곳이 많은데 아마 오늘 배우신 팁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기능은 제가 그동안에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기능으로 가르쳐드리고 가장 아마 어르신들한테 좋아하신 분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한테 이거 배우시고 바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진작 좀 가르쳐줬으면 내가 지난 겨울에 그 추운 데서 버스 타느라고 기다리느라고 안 떨었을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바로 지도 어플인데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위치를 인식을 시키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이 어플 안에서는 내가 탈 버스가 몇 정류장 전에 자리가 몇 개 비어서 지금 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스마트폰을 내가 좀 의욕을 내서 배울 만한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어플 안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우회전, 좌회전, 교통신호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고요. 도보로 갈 수 있는 방법,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길 안내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 지도 어플 하나만 좀 익히셔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아주 유익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은 저처럼 지하철만 타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서 내가 갈아탈 역 또는 내릴 역을 지나치기 일수인 저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어플입니다. 지하철 종결자라는 어플인데 이 어플 안에서 내가 출발하는 역, 도착할 역을 설정을 하시면 몇 정류장에 몇 분 정도 걸리는지, 환승은 어느 위치에서 하는 게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또 환승역이 되면 그 전 역부터 알람으로 울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어플이죠. 이거는 의외로 요즘 많이 쓰실 겁니다. 콜택시를 부를 때 많이 쓰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로 효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어플 안에 보시면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할 수 있는 결제수단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스마트폰에 이 어플을 깔아드리고 간단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만 알려드리면, 그리고 거기에 결제 수단으로 카드를 하나 등록을 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이 어플 안에서 현금도 없이 콜택시를 불러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내 카드로 그 결제를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콜택시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고, 내릴 때 뭐 현금 챙기랴 영수증 받으랴 하시느라고 혹시라도 물건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하는 어플로는 제가 네이버 캘린더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구글 캘린더도 있고 삼성의 폰에 또 플래너 어플도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 캘린더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여러 국경일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플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더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PC나 저처럼 스마트폰을 2개 사용하는 분들은 한쪽 어플에 일정 관리하느라고 내 일정을 입력을 해놓으면 다른 폰, 또 PC 또는 패드에서도 그 변경된 일정이 다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서 내 일정 관리를 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일정 관리에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 있다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까 제가 키오스크 말씀을 드렸죠. KT에서 만든 키오스크 교육용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 예매라든가 패스트푸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플을 실행을 시키면 실제 내가 매장에 가서 그 패스트푸드를 주문을 하거나 KTX를 예매하는 화면이 똑같이 이 화면에서 결제 직전 단계까지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번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어르신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서 KTX를 예매하거나 또 패스트푸드 주문하는 거를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한번 현장에 가서 해보시는 걸 상당히 연습 삼아서 해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즘 그 노인정 복지관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용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STN이 스포츠 채널로 우리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어플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트랭글이라고 합니다. 이 어플 안에서는 간단한 뭐 걷기부터 조깅, 인라인, 등산, 자전거까지 여러 그 운동 종목을 내가 종목을 선택을 하고 이 어플을 실행을 시키시면 내 운동 기록을, 운동 거리, 그리고 소모 열량까지 자동으로 그 기능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주고요. 등산 앱이라는 기능을 실행시키시면 내가 어떤 길을 통해서 등산을 했고 그리고 몇 시간 어느 정도 칼로리를 소모했는지까지 기록에 남겨주기 때문에 등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어플입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디지털 에이징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디지털 에이징이라고 하면 우리 디지털 기능을 활용해서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도 건강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단계는 어쩌면 디지털 소외를 벗어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안전을 위한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있죠. 위치를 알려준다든가 하는. 그래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게 1단계라면 독립적이고 활동적으로 내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다른 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고 또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수준이 2단계일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오늘 제목에 스마트폰 아는 만큼 보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스마트폰에 아는 기능들을 주변의 다른 분들과 많이 공유하고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오히려 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기존의 디지털 소외를 예방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이 스마트 기기를 어르신들도 또는 젊은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것들을 내가 주변에 가르쳐 주다 보면 그게 내 어떤 일자리 창출 또는 수익 사업과도 연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SNS 소통연구소라는 것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SNS 소통연구소는 지난 12년 동안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를 2,000명 이상 육성을 해오기도 했고요. 최근 한 1, 2년 동안은 요즘 유튜브가 대세죠. 자기만의 컨텐츠를
예, 그 만들 수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문 지도사 자격도 이만큼 많이 교육을 해왔습니다. 또 저를 포함한 전국의 60여 분의 지부장, 지국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때로는 봉사활동으로, 때로는 재능 기부로, 또는 다른 데서는 강의의 기회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울산이나 평택 같은 곳에서는 각 지역사회에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봉사활동,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시고, 저도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고양시에서 이런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저희 SNS 소통연구소의 강사님들, 지부 지국장님들이 함께했던 워크샵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30년씩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하시고 내가 답답해서 스마트폰을 배우다가 지금은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로 또 지역에서 교육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리고 싶은 말씀. 스마트폰은 소통의 단절이 되는 물건이 아니고 오히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대 간에 함께 배우고 가르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 그래서 우리 조금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도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한번 배우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보시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백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서 일산에서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전화 걸고 받기. 그렇죠. 리고 SNS, 요 정도 인터넷 검색하는 거 정도만 맞아. 알고 있는데, 오늘 대표님 강의 들으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이 그래. 있더라고요. 근데 이력 중에서 제가 되게 좀 의아했던 게, KT라는 이 대기업을 그렇죠. 이 젊으신 나이에 정년퇴직도 아니시고, 그렇지. 중간에. 네. 어떻게 그렇게 박차고 나오실 수 있었는지 저 너무 궁금해요. 네.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네. KT 퇴직할 때 네. 나이가 41살. 네. 한참 일하실 나이인데.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네. 근속 연수가 가장 긴 기업이 네. KT입니다. 네. 평균 근속 연수가. 예전에 네. 한국통신이라고 해서 맞아, 사실 맞아. 공기업이었으니까요. 네, 네. 더더욱 그렇기도 했고 네. 제가 41살에 퇴직할 때 17년 차였거든요. 오. 입사도 좀 빨리 했죠. 빨리 했네요, 입사를. 네. 그런데 제가 KT에서도 우리 그룹사 직원들까지 모아놓고 네. 파워포인트나 스피치 교육을 하던 오. 사내 강사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 본 그런 과정에 KT 재직할 때 네. 네네. 좋은 선배님의 권유로 제가 이제 이화여대에 네. 그 평생교육원의 강사 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처음에는 나 같은 직장인한테 무슨 강사?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 가서 정말로 당신의 삶을 녹여서 이 강의를 하는? 강의를 하시는 선배님들을 많이 뵙게 되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네. 되고 싶다라는 평범한 직장인한테 꿈이 생긴 거죠. 그런 생각이 마음에 확 네. 네. 들어왔구나. 네. 근데 그 시기쯤에 네. KT에서 회사 직영점을 네. 인수를 해서 네. 퇴직할 수 있는 아, 선발 제도가 비슷한 시기에 딱 있었습니다. 그런 그러다 프로그램이 보니까, 이제 마련됐구나. 아,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KT에서 10년 정도를 네. 그런 대리점들을 사업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네. 관리 업무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 저런 정도의 제도라면 네. 내가 나가서 어느 정도 내 할수 이제 있겠다. 사업을 키우면서 네, 네. 지역사회 강사로 멘토로 네. 좀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아,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 사업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서 네. 그렇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많이 배우고 네. 저도 또 할 수 있는 네네. 저도 제 꿈을 향해서 네. 가고 있다. 네네 그럼요. 오, 약간 좀 처음에는 무모한 꿈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 또 얼마나 큰 용기를 내셨지 그렇죠. 않았을까. 후회는 안 네. 하시나요? 혹시 그때 더 재직할 수 있었는데 아니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근데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후회할 수도 있죠. 네. 네. 사업하면서 요즘 어렵지 않냐고 네, 저한테 맞아요. 물어보신 분들이 네. 있는데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제 꿈이 저만큼 있으면 네. 잠시 주춤하고 있는 거지. 멋진 말이네요. 네,
많은 분들과 함께 그리고 네. 오늘 강연에도 나왔었지만 사실은 저 스마트폰 강의를 네네. 그동안에 해왔던 게 네. 저희 딸들의 사실은 아.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누구도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런 봉사활동과 같이 겸해지면서 네네. 저희 매장, 네. 저희 회사만의 네. 어떤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늘 그렇듯 아까 강의를 제가 경청을 했는데요. 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믹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지만 저는 이제 KT라는 대기업에도 계셨고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쭉 사업으로 이어오셨으니까 문화적인 얘기도 좀 드리고 여쭙고 싶은데 제가 목격한 사건이 얼마 전에 지하철 환승 이제 구간에서 어떤 젊은 여성분이 스마트폰을 이제 보면서 걷다가 그 지하철 돌 같은 구조물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마를 정면으로 이제 설마. 쾅 박으시는데 좀 약간 좀 세게 박으셨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도 놀랬지만 그 여성분이 얼마나 당황하고 또 창피하고 그러게요. 그런데 저는 네. 지하철 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네. 뭐 지하철 안에서 앉아서 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걸으면서 보는데 물론 중요한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뭔가 유튜브 아니면 게임을 하고 가서 걷는데 그래서 이런 문화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외람되지만 이제 전문가로서 뭐 정책을 바꾸실 수는 없으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걸으면서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좀 덜 보게 하는 그런 운동이나 캠페인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있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신호등 네네. 빨간불 파란불 바뀌는 그 네네네. 신호등이 네. 요즘 횡단보도 사거리에 바닥에 생긴 거 혹시 보셨어요? 한번 본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네. 그게 그러면 네. 그 의미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 밑을 신호등은 보니까. 신호등은 네. 우리가 눈을 들어야만 그렇죠. 시선을 들어야만 정면에 볼 수 있으니까, 있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교차로 사거리에 횡단보도에 보시면 예. 바닥에 그 차도와 표시가. 인도 사이에 네. 그 신호등하고 똑같이 빨간불 파란불이 들어오는 그 전멸등이 있습니다. 네네네.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서도 맞습니다. 밑을 네. 보니까 시선을 볼수 바닥에 있게. 두신 분들도 네. 이게 바뀐 거를 인지할 수 있게 야. 네. 그걸 보면서 정말로 필요하다.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캠페인.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네. 공부하면서 사실 옆에 스마트폰을 두면 맞아요. 있어요. 그런 네, 있습니다. 학생들 집중이 많아. 될까? 그리고 또 스마트폰 관련된 저도 이제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네. 예전에는 책을 주로 우리가 많이 읽다 보니까 네. 전두엽이라고 하죠. 네네. 책 내용을 내가 읽으면서 다음 얘기를 상상도 하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뭔가 유추도 하고 네, 이러면서 네. 이게 이제 상상력이 더 발휘가 되는데 그렇죠. 개발이 되죠. 요즘에 모르면 바로 검색해버리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의 힘, 사고의 힘을 뺏어버린다는 네.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색보다 검색.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분명히 장점이 많은 물건임에도 네. 불구하고 예. 예. 엄마들은 싫어하겠다. 제발 공부할 때 스마트폰 좀 따로 놓고 네. 해라. 아이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뭐 스마트폰 중독 예방이든 네. 또는 이 사고의 힘을 기르기 네, 네. 위해서 적어도 어떤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을 저희 딸은 근데 최근에 스마트폰에 네네네. 일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요? 네. 메모판을 이용해서 네. 메모 어플에. 메모장. 네네. 내가 그날 제일 기억에 남는 사진을 첨부를 하고 오. 거기에 텍스트를 넣어서 그거는 또 좋은 네네. 활동인데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도 네네네.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하시기 네. 때문에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모든 장점이 일에는 있는 거예요. 이 참 순기능과 네. 역기능이 다 있고 맞아요. 네.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네, 있는데 그거의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같아요. 네. 그죠? 반대로 어르신들은 네.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전화 문자 주고받던 네. 그런 폴더폰에 네네. 사용 설명서가 이만큼 두껍게 네. 있었어요. 맞죠. 기록 맞아요. 그랬던 것 그런 같아요. 시절이 있었어요. 설명서만 이만해요. 매뉴얼북 같은. 네.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 몇백 배는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폰은 네.
정작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네, 그러네. 저도 한 장 본것 정도 같아요. 돼서 한 장. 맞죠. 되게 얇게 전원 한 장. 켜는 거. 네네네. 그리고 구성품 뭐 들어있는지 네, 맞아, 네, 맞아. 요 정도인 것 네, 같아요. 뭐 그런 네, 정도밖에 네. 없거든요. 결국 스마트폰은 음.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은 내가 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네, 네. 네. 이런 기능도 없는지 아, 서로 보고 물어봐야겠네요.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사실 있고요. 어르신들한테는 저도 아까 제가 좀 소통할 수 있는 네, 기능들 네, 네. 많이 설명드렸지만 스마트폰 수업하면서 재밌는 일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할머니 한 분은 카카오톡에 무료 통화 기능이 있죠. 네, 네, 있습니다. 네. 그걸 가르쳐 드렸는데 그걸 배우면서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시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이민간 아들 손자한테 무료 통화 뭐. 요금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겠다고. 또 진하네, 또 짠하네. 네. 이런 게 정말 보람이 그러네요. 있기도 하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거 알았을 때 맞아요. 얼마나 네. 기뻤겠어요. 네. 그리고 또 네. 수업할 때 이제 그 어르신한테 카카오톡에 선물하기 기능도 있습니다. 네, 네. 저 지방에 떨어져 있는 아들이 손자가 이번에 반장되고 네, 성적 네, 잘 네. 받았다고 하면 그걸로 케이크도 보내보고 오, 맞죠. 용돈도 만 원 네. 보내보고 하면 좋지. 우리 할아버지 짱. 최고죠, 최고. 네. 세련된 네. 할아버지, 앞서가는 할아버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아. 정말로 스마트폰은 이제 내가 조금 더 욕심내서 배워보고 싶은. 네. 아까 제가 이 신문 기사 나와 있는 봤어요. 거기 네, 보면 네. 어르신 한 분이 스마트폰을 제가 수업을 몇 차례 했을 때 저를 네. 찾아오셨어요. 대표가 누구세요 하고 오셔서 내가 어린이 박물관 이런 데서 재능 기부로 마술을 공연을 하는데 네. 여기 수업에서도 좀 해주면 어떻겠냐. 좋다고. 이분이 다음 수업에 마술 도구를 이만큼을 트렁크를 끌고 마술 복장에 모자까지 쓰고 그렇게 하고 마술 공연을 해주시고 맨 앞에서 스마트폰을 열심히 배우시고 그분이 일주일 지나면 98살이 되십니다. 우와. 네네. 지금도 내일 모레 100세세요. 이야, 대단하다. 지금도 저희 매장에 가끔 들르세요. 네, 가방 메고 댁에 들어가시면서 그냥 가볍게 대표 이러면서 들으시는 내가 이거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돼 이러면서 대단하네. 너무 존경스럽네요. 정말로 네. 스마트폰은 내가 그만큼 또 알고 있으면 네. 옆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정말로 내 보람을 또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순기능. 저는 순기능이 많다고 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역기능적인 질문을 드려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아이고요. 우리 순기능 질문. 네,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네. 누군가가 알려주면 또 편리한 도구임도 맞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멀리 있는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사랑을 네, 주고 네, 사랑받으실 수 있는데 음.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스마트 강좌를 특별하게 시작하게 된 그렇죠. 계기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이거 또. 뭐 네. 매출을 위해서인가요? 꼭 그것만 아닐 것 같아, 왠지. 네. 네. 저도 왜 그 생각이 없었겠어요. 네. 약간 깔려는 있구나. 네, 네.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 그런 강의 네. 또 강사로서의 꿈도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창업을 하고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막연히 갖고 있긴 했어요. 네.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 매장에 오셔서 제가 이제 매장이 있는 곳이 고양시의 주염역인데요. 네. 간접 광고인가요? 아닙니다. 간접 네. 광고 허용됩니다. 예. 그런데 네.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한번 계약을 하신 분들이 다시 이제 또 사용법을 물어보러 많이 오시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비슷합니다. 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판매 매장이니까 그러니까, 네. 직원들이 상담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주는 또 거죠. 그런 아쉬움이. 또 그런 일.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마침 우리 매장 근처에 고양시에서 만든 좋은 시설이 생겼는데 네네네. 거기서 수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아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네네. 네 분을 모시고 처음 수업을 했습니다. 네. 강의가 그렇게 시작된 네. 거구나. 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담소 나누듯이 했었는데 이제 강의장이 마침 가까운 곳에 마련이 되면서 네. 두 번째 수업에 10분이 넘어가니까 어르신들이 각자 자기 핸드폰 들고 이제 물어보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 좀 봐줘. 내 것 좀 봐줘. 거의 1대1 코칭처럼.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중학교에 봉사동아리 회장을 하던 저희 네. 딸을 SOS를 네. 했죠. 아, 네가 와서 좀 도와달라. 물어보시면 누가 손들면 좀 옆에 가서 해드려라. 근데
저희 딸이 다음번 수업에 아빠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이 되셨군요. 네, 보조 강사로. 네네. 그때는 봉사활동을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네. 그랬는데 두 번째 수업에 친구들이 여럿이 와서 네. 책상도 달라줘, 오. 현수막도 붙여줘. 또 아이들이 뭐 어르신들 스마트폰 2개 정도는 네. 네, 뭐 이렇게 같은 아기, 하면 그럼요. 아이들이 야, 더 요즘 아이들 잘죠. 잘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부가 같이 오시는 분들, 커플 사이사이에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서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지 못하기 네네네네. 조금 아쉬운데 네. 어르신들이 손자 같은 애들한테 네. 그 이렇게 얘기도 주고받는 그 모습들 또 한 번은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네. 종이에다가 핸드폰을 그리고 있어요, 얘가. 오, 네. 집에 가서 복습하시라고. 사용 설명서처럼. 핸드폰을 그리고 이 메뉴에 들어가면 이런 게 됩니다. 네. 오늘 가르쳐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이거 보고 하시고 네, 다음 달에 또 네. 이제 만나서 하자고. 야, 요즘 착해 아이들. 그러니까요. 뭐 문제아들도 있겠지만 이 승기는 전반적으로 착해. 그런데 저는 뭐 역기령 질문만 한다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을 네. 대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1년 사례로 아까 강의 중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또 일부를 못 듣고 2부 대답만 듣는 그 시청자분이 계셔서 저희 딸 이제 이야기를 사례로 드리면 사실은 약정이 2년 이렇게 되는데 네, 3년 보통. 예. 1년마다 이제 친구들이 바꾸거나 광고를 보면 나한테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네. 외동딸이라 또 안 바꿔주기도 애매하고 빨리 자식 이기는 바뀌어. 부모 없다고 네. 바꿔주더니 위약금 같은 문제가 또 네. 생기잖아요. 이럴 때 잘 설득하는 리드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지혜를 좀 네. 알려주세요. 스마트폰을 아까 예. 우리 수업 내용 네네네. 다시 한 번만 복습하자면 예, 잠깐. 가끔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난 3년 약정했어. 네. 이런 분들 계세요. 그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통신사 약정은 새 2년. 폰을 구입한다고 하면 무조건 2년이에요. 네. 2년으로 근데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기계값을 할부로 나눠내는 계약을 그게 3년. 3년, 그게 3년. 4년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약정 3년 했어, 4년 했어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분명히 구분을 하실 수 구분해야 있어야 사실은 매장에 가서 상담할 때도 조금 피해를 덜 보시고 아, 그래요? 네. 그것도 팁이네. 내 입장에서 잘 이제 안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님 문의하신 그 네네네네. 내용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신제품도 많이 나와. 막 쏟아져 나와. 네. 너무 빨리 근데 이제 바꿔. 네. 아마도 네. 따님이시면 네네네. 학창 시절에 있는 따님이시면 애플에 아마 아이폰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있을 걸로 이거 짐작이 참 되고요. 아주 도사세요. 그냥. 그런데 물론 삼성이나 요즘 이제 네. 그 다른 폰들도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긴 네. 한데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2년 약정을 했을 때 1년 정도마다 거의 신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폰이 이제 글로벌 로밍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 시세가 좀 좋은 편입니다. 네. 가격이 중고로. 그래서 1년을 사용을 하고 네네. 약정은 2년을 했더라도 네. 1년 사용을 하고 그 폰을 중고로 판매를 했을 때 오. 남은 1년치의 할부금과 네. 네. 그 위약금이 비슷해지나요? 네네네. 거의 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활 속의 그러면 꿀팁이네요. 1년 쓰고 새 폰으로 바꾸는 그런. 오히려 네. 아이폰을 매년 나올 때마다 저한테 와서 바꿔가시는 몇 분 단골 고객들이 계시는데 아, 네. 그분들은 네. 이게 내 자산 가치를 오히려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또 해년마다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그 기능들을 또 나는 더 활용하니까. 활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약간 제가 느끼기에 추세가 한 번 스마트폰 구입하면 네. 뭐 아주 멀쩡한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네. 3년, 4년 쓰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알뜰하시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내 업무에 또는 효율성을 여러- 높인다. 네. 더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나 여기 자주 바꾸면서 더 좋은 거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데 이렇게 분들 왜 네네. 책상에 딱 놓을 때도 신제품이면 아무래도 폼이 올라가지 않나요? 아이들 스테디로 플렉스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게 치면 요즘 이제 대세폰은 이거겠죠. 저, 요즘 접이 맞습니다. 네. 네, 아주 최신 핸드폰을. 접아요. 접이라 그러잖아요. 접이가 도대체 저 되게 연식이 무뎌요. 네, 폴더블. 폴더블. 네. 폴더블. 네. 당연히 대표님은 또 신제품 쓰셔야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도요. 사실 이게 적지 않은 이제 비용도 있는 거라 네. 저도 그렇죠. 처음에 써야 되나? 이제 고민하셨구나. 좀 더 이따 사도 되지 않나? 네, 네. 근데 이제
가까운 몇 분들이 네. 이 모델을 구입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 기능을 또 물어보시니까 이 폰만이 가진 기능들이 또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설명이 안 말씀해드릴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네. 결국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그럼요. 네. 네. 저는 음. 보셨잖아요. 저 아주 옛날 사람처럼 걸고 받기, 문자, SNS 가끔 이제 검색, 단순한 거. 네, 이런 네. 것만 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핸드폰을 원할 때도 바꿔줄 때 되게 멋짓하고 야,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고장 그렇지. 안 났는데 왜 바꿔 이런 맞아요. 편이었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현명한 것 같아요. 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맞아요. 사실은 이제 약속이 좀 필요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네.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자제력이 부족한 네. 아이들한테 야 스마트폰 좀 하지 그만하고 들어가서 공부해라. 네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강의 내용 중에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네네. 그 SNS 소통 연구소도 있다고 얘기해 네네. 주셨고 그래서 어떤 단체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방금 음. 말씀하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활동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네, 조금 더 네네. 소개를 궁금해요.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고양시에서 해왔던 네네. 우리 딸들, 어르신들과 했던 그 활동은 네. 정말로 봉사였습니다. 네. 네. 오히려 제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아이고. 아이들 간식 사주고 하면서 아이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 올해 이제 저도 SNS 소통연구소와 연초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수업에 오셨던 어르신이 나 집에 가서 복습하게 책 좀 추천을 해달라고. 네. 근데 이제 찾다 보니까 SNS 소통연구소에서 여러 뭐 연령대 또는 직종에 있는 분들에게 맞는 교재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여러 차례 집필도 하고 자격증을 발급을 해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통신 전문가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저도 자격증이 없었던 거죠. 사실. 무면허로 네, 운전을 무면허로 하신 네, 거랑 그러네요. 비슷하네. 네. 근데 이제 SNS 소통연구소의 대표님을 네. 만나보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 2,000분이 넘게 많은 분들에게 자격증을 발급을 해왔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30년 교직에 계셨다거나 네. 대기업에서 정년을 하신 분들이 내가 답답해서 수업을 배우러 왔다가 이제 할만하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걸 가르쳐 주다 보니까 노인정 복지관에 네. 가서 이거를 가르쳐 줬는데 오히려 그분한테 네.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네. 키오스크 네. 네. 활용법을 좀 가르쳐 주시고 네. 예산을 지원을 해드릴 테니 네.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 주문도 한번 해보시면 네. 어떻겠느냐. 네. 네. 복지관에서 오히려 이분한테 이제 그런 강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일자리 창출까지. 그러니까 네. 완전 일석이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저보다 더 연세가 많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보다 스마트폰을 훨씬 잘 다루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올해 저도 청출어람? 자격증을 저도 이제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네네. 유튜브 전문 지도사 자격을 취득을 했고요. 지금 세 번째 네네. 책을 같이 이렇게 나눠서 쓰면서 지금 책이 발간된 상태인가요? 그럼요. 제목이 뭐 한번 소개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네. 좀 해주세요. 오늘 책을 가져왔는데 그럼 여기다 좀 여자애 펼쳐놓고 하실 걸 그랬네. 책을 좀 가지고 네. 가지고 왜냐면 왔는데 PR도 하셔야 책 되니까.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네. 그 실버 세대 어르신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교재라고 해서 스마트폰 지금 교재? 판매가 되고 있는 서점에 책이고요. 가면 살 수 있나요? 그럼요. 오. 판매하고 있는 좋네요. 책입니다. 야, 그 PR을 좀 해주셨어야 우리 또 지역 사회를 네.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지금 하셨을 텐데.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전국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한테 소통연구소가 네. 전국에 다 지부, 지국, 조직이 그래요? 시단위, 군단위까지 있어서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남 보성에서 네. 복지관 관장을 하고 있는 후배가 네.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네. 알다 보니까 우리 복지관에서도 이런 수업을 좀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제가 거기까지 가서 할 수는 없고 네. 네. 이제 온라인으로 특강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옆에서 지도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있는 우리 강사님을 소개를 해드렸고 네. 그분이 보성에 있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제안하고 예산까지 지원을 받게 돼서 그 후배한테 굉장히 제가 또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통연구소의 강사님들 덕분에 저도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겼고 그리고 또 저도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을 가르치는 어플 이런 거는 많이 아시지만 오늘 제가 좀 설명드렸던 네. 통신 시장에서의 이런 매장은 어떻게 다른지 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어떤 게 주의를 네. 해야 되는지 네, 네. 또 이분들이 단순히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스마트폰 기능만 안내 드릴 게 아니고 네. 이런 건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좀 안내를 드리면 어르신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요. 네. 제가 사실 우리 백 대표님을 사적으로도 아는데 두 가지 이제 그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판매 사업자로서의 모습이 있고 또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그런 좋은 또 선행도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통틀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좀 여쭙고 싶은 건 이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기기가 우리 양면성도 얘기 많이 했지만 도대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불편한 기능이랄까 좀 역기능적인 기능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기기인지 어쨌든 스마트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똑 부러지는 메시지를 한번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네.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네. 가져오고 네,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코로나 얘기를 먼저 꺼낸 거는 네. 네. 생각 못했던 이 변화들이 매장에 70대, 80대 되시는 네. 어르신들이 우리 목사님 저기 설교 유튜브를 들어야 되는데 네. 유튜브 가르쳐줘. 교회 못 가니까. 또 교회 못 가서 또 이제 이 집에서. 구역 모임이라고 해서 네네. 이렇게 모임도 정기적으로 네네네. 하시는데 네. 그 구역 모임을 몇 분들은 화상으로라도 그렇죠. 한다는데 온라인으로. 나는 그걸 쓸 줄 몰라서 나만 빠져 있어. 그럴 수 있겠네. 매장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네네. 화상회의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죠. 없었죠. 네. 네. 생각도 안 했었을 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금 그것들을 이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화상회의를 하세요. 그렇죠. 야, 굳이 만나야 돼? 편하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저한테 지금 저도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르신들 모이는 것도 좀 예. 주의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모이지는 못하시는데 반대로 더 답답해 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요즘 뭐 음식 배달하는 어플도 있고 그렇죠. 네. 앱도. 뭐 온라인 쇼핑 같은 거 네. 모바일로 많이 네, 많이 하니까요. 하죠. 대면으로 사실은 오히려 이걸 잘 다루는 분들은 뭐 코로나?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뭐 요즘 재택근무하고 다 네, 하니까 맞아요.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편하고. 상황. 더 필요성, 네. 예,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집약이 접목이 될 되겠죠. 거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 네. 의욕을 가지고 네. 좀 어르신들은 배워야 된다.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 학생들은 네. 제가 처음으로 수업을 한다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네. 애들아 너희들이 좀 이따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런 걸 좀 스마트폰을 가르치는 네. 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야. 맨 앞에 앉아있던 학생이 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왜, 제가 왜요? 먼저 할게요. 스마트폰을 뭘 배워야 돼요? 명답이네. 그러게요. 생활이다. 우리 그래도 좀 세대가 되신 네, 분들은 네, 네.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죠. 네. 분명히 이 전화기에서 진화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학생들, 자녀들은 음. 얘가 하는 여러 기능 중에 전화도 돼. 그렇게 부캐로 생각하는구나. 반대로 부캐로. 네. 아니 카톡, 문자 뭐 이런 걸 더 많이 쓰는데 전화도 돼. 걔는 가끔 뭐 이런 인식인 겁니다. 응.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은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 나의 어떤 기록을 남기거나 할 수 있는 순기능으로 좀 더 네. 활용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아까 제가 잠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대 간의 단절을 시키는 물건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어르신들은 이걸 조금만 더 익히고 이어주는 역할. 네. 배울 수 있고 뭐 사실은 손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떨어져 있지만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가 오히려 될 더 수 가깝게. 있잖아요. 네, 네. 맞아. 그래서 저도 고향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네. 뭐 이렇게 자판 입력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진 않으시지만 저희 형제들 또는 이제 손자 손녀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카톡방에 같이 초대해 놓으면 네. 손자 손녀들이 가끔 거기에 정보 소식도 올리거나 전하고 사진 올리고. 네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좋습니다.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네. 좀 더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외를 네.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나도 함께 그 정도면 하시고, 나도 네. 좀 배워봐야겠는 네, 걸 네, 어르신들은 그랬으면 네. 좋겠고 학생들은 네. 어르신들이 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지 이해도 네. 하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봉사하고. 네네 그런 좋네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폰의 감사합니다. 진실에 대해서 알 것 네. 같아요. 무엇보다도 네. 제가 이제 거기에 기여를 하고 싶은 네. 대단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백종원 대표님 함께 그러니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표님의 강의와 그다음에 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세대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휴대폰이 다른 분들에게 맞아. 또 널리 이런 기능들, 이런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디딤돌 통신의 백종우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